봐왔던 모습과 이번에 선거기간에 본 모습은 조금 많이 달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변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너무나 좀 모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건 아닌지 중간 지점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좀 그런 선거 중에 보면 가끔 그게 좀 가끔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이해합니다. 물론 이제 샤우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력한 네. 표현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거를 좀 생각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네, 죄송한데 그 부분은 신중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한 단어였습니다. 네. 저를 오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비교적 신중하고 제가 선거 지휘를 여러 번 했는데 말실수로 선거 때 에러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과 논쟁을 벌일 때도 야당에게 최대한 예의와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1년간 총리를 하면서 총리가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발언도 자제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고 나서 약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저로서도 격정을 가라앉히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격정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저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격정을 가라앉히기 시작한 것이 부산, 울산, 경남 선거 때부터였습니다. 지금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사실은 이 중요한 시기에 당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이 조금만 더 뒷받침되고 당정 관계가 안정돼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어떤 메가 플랜의 진행에 있어서도 완전히 안정적으로 돼서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데 이때 당정 관계가 흔들려서 선거가 잘못되고 증시가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당의 인식 그리고 지난 당 지도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라는 것에 대한 격정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진실이 은폐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격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격정을 가라앉히고 지난주부터는 제가 대략 울산 연설부터 시작해서는 톤도 낮추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역마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역마다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만 보탠다면 유시민 작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유시민 작가께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생각한 얘기는 아닌데 오늘 기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그냥 나온 김에 드린다면 많이 아쉽습니다. 2002년 이후 제게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평생 불편하게 생각하셨더라도 저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총리가 될 생각이 없었고 총리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유시민 작가도 건의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냥 경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는 우리 진영의 좋은 대변자의 한 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께서도 그 이후에 저를 또 총리로 추천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서로가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인정과 평가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는 실망합니다. 근데 그 실망의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께서 노무현 재단 이사직을 사임하시기 직전에 제가 유시민 작가께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틀려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전했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님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다. 합당에 대한 것도 대통령 의지가 있는데 김민석이 가령 그것을 저지했다. 이 모든 것이 틀린 것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공안수사권 폐지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4월 달에 하려고 한 게 다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지금 정청래 후보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을 얘기하시는데 검찰개혁도 속도전이 아니라 지연전을 했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검찰개혁을 지연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제게 맡겼고 저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4월 달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전당대회 때까지 늦춘 것입니다. 합당 문제도 저는 일관되게 조국 대표가 가능하다면 민주당으로 합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당사자를 포함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일이 폭탄 선언으로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비판은 좋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평론의 영역이 아닌 비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전해 들었고 그 뒤로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은 사실관계와 무관한 또는 사실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정치적 발언이 시작됐다고 봤고 그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내우외환의 시기가 있습니다. 내우외환은 내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그리고 어떤 때는 악의로 어떤 때는 선의로 포장된 부주의함에서 시작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비판이 원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필패를 이야기하면서 국가와 당의 단합의 상징인 대통령을 ABC의 B그룹 수장으로 전락시킨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인을 A그룹의 수장으로 올려놓고 대통령을 내려다본 것이고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저는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은 죄송하지만 양비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논평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에서는 때로는 선택의 영역인데 그때는 대통령을 지킬 것인가 대통령의 길이 옳으냐 유시민의 길이 옳냐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 저는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럴 때는 대통령의 길을 지지하거나 또는 지키는 선택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때 그렇지 않은 선택은 현실에서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도 좋으나 현실에서는 반명이라고 불려지는 쪽으로 된다라는 것을 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그 표현도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부정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